직원이 몇 명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530명에서 550명. 작년에 업적 전사에서 저희 본부가 챔피언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전국 1등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돼요? 급여는 보통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멀하게?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는 뭐 1억도 넘을 수 있지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랑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네. 동생도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험 대리점에서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33살의 안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 그리고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유튜브 채널. 아, 네, 유튜브 채널인데 우리 안 대장님 채널에 비하면은 아, 왜? 너무 약소한 거라서 본부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조직의 최고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부장 위에는 그러면 사장, 아니 회장님만 계신 건가? 그쵸, 이제 뭐 회사 대표님, 회사 대표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직원이 몇 명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530명에서 550명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거야. 진짜 네. 말이 동생이지 제가 형이라고 해야 돼요. 실적은 얼마나 돼요, 그 본부는? 저희 회사 내에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작년에 업적 전사에서 저희 본부가 챔피언을 했습니다. 챔피언이랑 게 챔피언. 1등? 네, 그냥 전국 1등을. 네. 그리고 이번 연도 또한 1등? 네, 아직까지는 전국 1등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돼요? 매달 편차는 있겠지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익을 얘기하고 매출을 얘기하면은 최고 잘했을 때의 업적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균적인 노멀한 제 업적을 말씀드리면 급여는 보통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멀하게? 네, 보통 8천 정도. 네네.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는 뭐 1억도 넘을 때 있지만 네, 보통 한 7, 8천 정도, 8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8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습니다. 네. 진짜 꿈 같은 숫자죠. 급여가 통장에 8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고 했잖아요. 몇 살 때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쌍용동의 7단지랑 백석동의 11단지라고 이런 임대 아파트도 이제 이런 알지, 지원을 알지, 알지. 받고 하더라고요. 알지, 알지. 네네. 이게 뭐 월세를 아. 한 달에 뭐 9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정말 이게 10평도 안 되는 거,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알지. 나도 거기서 왔어. 아, 나도 11단지. 네, 공통점이 또 많네요. 저는 근데 평소에 이제 대장님이랑 또 동네도 갔고 또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성도 맞아, 똑같아가지고 천안에 있을 때는 네네. 진짜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요. 혹시 너 주원이 사촌이야?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맞아요. 네. 어떻게 하다 영업을 하게 됐어요? 리바이스 레드탭 바지라든지 뭐 CK 뭐 백백 가방, 뭐 DC 보드와 우동끈 막 이런 금강제와 신발 이런 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치. 이제 집에서 사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안 해봤던 알바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뭐 웨딩홀 알바를 하건 뭐 소뚜껑 닦는 걸 하건 야 모든 걸 다 해서 그냥 알바만 컨벤션 제가 센터도 한번 해봤고 오! 그랬구나. 저는 정말 고정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집이 갖고 싶고 차가 갖고 싶은데 이런 그치, 알바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대학교를 휴학교를 쓰고 삼성이라는 곳에 고졸공채로 정식으로 입사를 했어요. 아, 근데- 삼성에 처음 들어왔었구나. 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이제 삼성에서 교대 근무를 했는데 그 연봉이 한 3,700, 800 됐거든요. 초봉이. 1년 동안 내가 삼성을 죽어라 다녔는데 내 인생 1년 뒤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달에 300씩을 벌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언제 차를 사고 언제 집을 사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정말 집다운 집, 내 방을 갖는 게 제 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태어나서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삼성 다녀서는 그게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보험 영업에 제가 제 스스로 제 발로 뛰어든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 교차로나 이런 거 보고? 내가 그 교차로. 인터넷 저 아직 그런 세대는 아니라서 네. 그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첫 달은 잘했어요. 보험 영업이 첫 달에는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을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전 직장에 있던 동료분들부터 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첫 달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급여를 3,200을 받았거든요. 25살 때. 진짜로? 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주변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도대체?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달 1등 했었어요. 우와. 전사에서. 다음 달부터 이제 600, 700으로 급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왜냐면은 3,000이란 급여를 받다가 600으로 떨어지니까 600도 적은 급여는 아니었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저는 신입들 들어오게 되면은 첫 달 급여를 무조건 1,000만 원을 최소 넘길 때까지 퇴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본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야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성취감이거든요. 내가 조금 하니까 되네? 이거를 한번 알게 되면은 슬럼프가 오거나 뭐 한번 일이 흔들릴 때도 다시 마음먹으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급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거기서 머무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설마? 내가 내 돈 들어가야 성장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영업사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내 사업이다라는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주인의식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뒤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타고 온 배를 불태워라, 이게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돈 들여서라도 다 해보자 해가지고 전단지 개척을 했는데 2달 동안 계약이 2건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지. 전단지 개척이 쉽지 너무 않지. 네.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그럼 내가 개척도 좀 스마트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삼성에서 일했으니까 삼성의 기숙사 주소를 알았거든요. 거기에 랜덤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선편지 복사해서? 아시네요. 그렇지. 알고 오지. 이게 A4 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붓펜으로 글씨를 쓰고 복사기를 돌리면은 천장이면 천장 다 제가 손편지 쓴 것처럼 직접 나와요. 다 제가 쓴 것처럼 붓펜으로 글씨를 써야 돼요. 붓펜으로 써야 네, 돼. 그리고 다시 그 한지를 넣고 복사를 돌리면은 다 내가 종이도 다시 한지로. 보면 돼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1000통을 보냈더니 13명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약이 한 13건 나오니까 2천만 원을 번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분들이 20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보험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월급을 벌더라도 저축에 대한 방법과 방향성만 제대로 잡힌다고 치면은 올바른 저축을 할 수가 있다. 이걸로 이제 멘트를 만들어서 한 통에 500원이라고 해서 한 100만 원 썼다 해도 그래도 엄청 남는 장사네. 100만 원도 안 썼어요. 네, 엄청난 최대 맥스로 잡아도. 네네. 하루 종일 편지를 10,000통을 만들었어요. 10,000통 만들어 놓은 편지를 한 달에 2,000통씩 매달 보낸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계약을 거의 한 30건? 120건 정도 그래?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그 방법으로만. 그리고 소득으로만 그렇게 해서? 네. 편지를 10,000통 보내서. 야, 이거 방송 나가면 무조건 근데 터지겠다. 근데 저 때문에 그 삼성에 무작위로 편지 보내는 게 막혔어요. 그게 마지막 달에 편지를 보냈을 때 한 2,000통이 무더기로 반송이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했더니 관리 사무실에 이 편지를 갖다 준대요. 그러면은 그 군대 마냥 그렇게 하는구나. 그 임직원분들이 이제 동장분들이 나오셔서 이걸 다 본인 돈 걸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매달 이게 막 2,000통씩 오니까. 그러니까 저를 삼성 본사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이렇게 무작위로 편지를 보낸다. 네. 근데 그때 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영업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었는데 이거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삼성 사람들이 자주 시켜 먹는 호식이 2마리 치킨, 그다음에 두정동에 불닭집 이런 족발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한 달에 제가 이 알바 비용 40만 원씩 좀 보태드릴 테니까 제 편지도 같이 배달 좀 해달라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한 2년 동안 계속했었어요. 매달. 아니 투자를. 하면 먹혀? 네. 근데 배달을 시키는 사이에 온 그걸 봐?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확률인 것 같아요. 편지를 무작위로 보냈을 때가 더 효과는 컸었는데 훨씬 컸을 거. 네네. 근데 배달은 사실 그때보다 적긴 했었는데 그래도 본전 이상은 하니까 낚싯대가 여러 개가 됐어요. 내가 뭐 이런 지인 영업도 하고 소개 영업도 하고 SNS도 하고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내가 이쪽에서 부족하게 되면 이쪽에서 또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낚싯대가 뭐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 그쵸. 우리도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 써야지. 우리도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 제가 우리도 고졸이어가지고 이게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중졸이야. 제가 마사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팡이랑 티몬이라고 엄청 유행했어요. 그 저렴하게 마사지 해주는 게.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맨날 거기를 보는데 도대체 왜 보험은 없을까? 재무적인 상담 받는 거는 없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팡, 유메프, 티몬을 다 찾아가가지고 다 이제 벤치를 먹었었는데 티몬에서만 제가 유일하게 한 3번을 이제 찾아가서 올라갔었어. 네,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인이 올린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계약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거기서 계약이 많이 나왔어? 15건 나왔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연락이 엄청 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야 주원아 티몬 들었더니 네가 나온다. 너 진짜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지인들한테 내가 이 보험 영업을 잘하는 것처럼 마케팅이 쭉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도 다 티몬을 들어오던 시기였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매년 저는 돈을 벌게 되면은 이거를 계속 더 벌고 싶으니까 투자를 최소 10개씩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예요. 제 신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일부러 내가 골라서 해야 된다. 일부러 해야 된다. 저는 이 신조거든요. 이 40만 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뭐가 돋보일 것 같아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튀어야 돼. 네, 튀어야 돼요. 뭐든 간에. 맞아요. 노이즈도 마케팅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어려운 단어 너무 많이 쓰시네. 너무 고급스럽게 촬영하고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게 그리고 대화는 달라가지고 영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승승장구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회사를 입사하자마자 정확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2년차가 됐을 때 다 이룬 거예요. 뭐였는데? 그러니까 뭐 최연소 억대 연봉도 있을 거고 이제 전국 챔피언도 했었고 입사하자마자 신입분들 중에서 영업으로만. 네네.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목표가 그 ING에서 라이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영업을 잘하는 그 완전 커리어 패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딱 달성을 하고 나니까 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한 그게 안 거예요. 됐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막 번아웃이 됐구나. 네,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출근을 제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출근을 안 해도 영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달 그 전전달에 제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만해진 거죠 이제 막. 한 달에 한두 번 출근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너지기 그러면 시작해요. 깡패네.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점장님이랑 팀장님이 연락이 계속 와요. 아침마다 막 다른 사람도 잘하는데 왜 나 신경 쓰지 마? 아 됐어 그냥 차단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돌리고 막. 그러니까 건방져졌던 거죠 이제. 7개월 동안 그렇게 막 죽어라 반항을 하다가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밑으로 한번 떨어졌거든요. 마지막에는 와 죽겠는 거예요. 자동차 리스비도 내야지, 카드값은 카드값대로 나오지. 정말 이러다가 내가 숨이 막히겠다, 아 정말 죽겠다, 이게 딱 차오른 거죠.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근한다고 바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 당연한 거야. 다시 그거는. 정상궤도에 올라오는데 한 6개월은 걸렸어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구나. 여러 개의 상품들을 취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 제가 있던 회사는 한 회사의 상품밖에 안 되니까. 상품밖에 안 예. 되니까. 그 프라임 옮겨서 관리자를 해야겠다가 마음을 먹은 게 제 상위 관리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났었어요. 컴퓨터 잠깐만 사용해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이분은 나 때문에 얼마를 벌지? 저는 그 당시에 막 지점에서 1등을 했었어요. 죽어라 막 일을 했는데 내가 급여가 2,000을 받으면은 내 상위 관리자님은 3,800, 4,000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지 이거? 너 하나 때문에? 아 그건 아니잖아. 저 하나 때문은 그치, 아니지만 그치, 그치, 그치. 거기에 저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그치, 그치. 컸었죠. 이제 이거를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그럼 나도 저렇게 저 자리까지 올라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을 같이 할 분들을 이제 모시고 오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몇 명이나 뭐 데리고 와야 관리자가 되는 거야? 근데 뭐 관리자다운 관리자라고 치면 최소한 뭐 7명, 10명 정도 내 팀원으로 있어야. 그럼 팀장이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따지면 지점장이긴 한데 네, 그냥 그래도 7명, 10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관리자다 이 정도는 보통 영업업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대표는 어떻게 사람들을 뽑았어요? 급여 명세표 딱 하나. 저는 제가 본인의 급여 명세서 매달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SNS에 올렸구나. 네, 총 뽑은 인원이 800명이면은 800명 중에서 최소 500명은 SNS. 저는 SNS 때문에 아예 먹고 산 거죠. SNS를 진짜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러니까 거야. SNS에 딱 저에 대한 브랜딩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했던 방식들을 밑에 이제 조직들에게 계속 복제시킨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가 정말 빨라져요. 제가 제일 뼈저리게 느낀 거는 연금도 복리지만 조직도 복리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 2명, 4명만 딱 만들고 나면은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빨라지더라고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저는 영업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위기예요. 저희가 인원이 한창 모이기 시작할 때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 진짜로 그냥 반찬도 막 만들어서 갖다 주고 막 이런 집 앞에서 이런 편지랑 막 반찬 주면서 이벤트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신입들 들어오게 되면은 신입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있어야 된다.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시간표를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쭉 짰어요. 한 달치를. 처음에는 당연히 교육의 질도 낮았지만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리크루팅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크루팅, 그러니까 도입을 안 한다는 거는 내 회사와 내 조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